두 번째 이슈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오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진숙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 멘탈 갑. 야, 이런 멘탈 가진 사람 많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사람의 멘탈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짐승의 멘탈이죠. 짐승, 야수의 멘탈. 정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이진숙. 인간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야, 진짜 부끄러움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나 같으면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아. 이진숙은요, 감옥에 가야죠. 그냥 이게 망신 주려는 게 아니고 이 법카 횡령 문제는요, 이거 횡령이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수사 받아야 되고 감옥 갈 거예요. 근데 이진숙 오늘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무 정지가 됐죠. 원래 다른 사람들은 국회에 탄핵 소추안이 보고가 되면은 24시간 안에 그만뒀거든요. 국회에 보고하고 24시간 후에 의결하니까 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동관이라든가 이상인이라든가 아니면 김홍일 같은 데는 다 그만뒀거든요. 근데 이진숙은 난 안 그만둬. 내가 왜 그만둬? 그러고 있죠. 대단하죠. 그럼 직무가 정지됐지만 이진숙이 싫어할까? 얘는 내가 봤을 때 돈에 환장한 사람이야. 돈에 환장한. 제가 봤을 때 환장했어요. 아니 그냥 지가 먹을 빵값도 법인카드로 해먹는 애 아니야. 새벽에 4,000원 결제도 다 법인카드로 하는 애거든요. 응? 출장 갈 때 현금으로 돈 받고 법인카드로 또 결제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땐 돈에 진짜 환장을 한 인간인데 얘는 아마 요번에 탄핵안 가결되면서 굉장히 좋아했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직무 정지되니까 일은 안 해도 되죠.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사실 방통위원장이 할 일이 많거든요. 이진숙은 우리가 지금 방송할 때 사람들이 얼핏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KBS, MBC 이사들 선임 끝났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할 거 없어 하고 그만둔다는 건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요 아직도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방통위원장이 직무가 멈춰 있으면 안 돼. 할 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이진숙이가 그냥 그만두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앞으로 최소 3개월부터 6개월 동안은 방통위가 이젠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 못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겠지만 이진숙은 관계없지. 내가 알게 뭐야. 어차피 직무정지니까 근무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집에 있어도요 대박인 게 월급이 나와요. 급여는 정상 지급. 그럼 완전히 이거는 꿀이죠. 얼마나 좋아. 방통위원장 월급이 월 1,000만 원 넘을 거예요. 1,000만 원 넘을 겁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그거 다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방통위가 이상한 짓거리 못하게 직무를 정지시켜버렸고 그래서 방통위가 정말 정권의 하수인으로 역할 못하게 했지만 그리고 윤석열도 그것 때문에 아마 마음이 급할 거예요. 근데 이진숙 같은 인간은요 딱 스타일을 봤을 때 지금 뭐 세워라 내워라 내가 알게 뭐야 돈은 들어오는데 아마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너무 추해 보이잖아요. 너무 추해 보여. 지가 돈이 없겠어? 이렇게 살고 싶나? 나이 처먹고? 정말 구질구질해요. 난 지금 내가 이진숙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생각하니까 막 기가 막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이틀 만에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박문진 이사 13명, KBS 박문진 이사 13명을 의결했죠. 야당에서 경고했지요. 법원에서도 방통위 5명 중에 2명이 이렇게 의결하는 거 이거 위법성 있다라고 경고했고 민주당도 그거 하면 탄핵이야 라고 무수히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있던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다 탄핵 시도했던 거고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날 보란듯이 취임하자마자
KBS, MBC 이사 추천 선임안을 2명이서 의결을 벌였어요.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뭐 했냐? 야, 대단해. 탄핵되기 전에 아주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방통위원장이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많아요. 그 중에 뭘 했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의 보수 유튜버 김용삼 씨를 임명을 했고요.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이사장으로 최춘호 씨를 임명을 했어요. 최춘호는 누구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기 위해 만든 이런 진짜 어용 언론 단체지요. 공원령 창립하는 데 주요한 인사였고요. 지난 선거 때 선방위 MBC를 비롯해가지고 방송사들 역대 최대 30건의 법정사에 했던 그 선방위 있죠. 선방위의 심의위원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인간 요번에 앉힌 거죠. 민영삼은요. 민영삼은 이 보수 유튜버로 막말 대단하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박근혜가 뭘 잘못했냐. 그냥 초기 대응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야, 초기 대응 잘못해갖고 300명이 죽었어. 씨발. 근데 그게 뭐 잘못이야? 그랬던 인간이죠. 김건희하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이렇게 비교했던 김경준이 말 나오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는 김정숙이지? 하면서 했던 그런 아주 대통령실한테 충성을 다하는 유튜버인데 앉힌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박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이 이진숙 방통위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이진숙이가 이틀 만에 아까 KBS 또 박문진 MBC 이사 선임 의결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엄청나게 졸속이야. 왜냐면 그게 그냥 막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후보들 심사하고 면접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면접 절차 생략해버렸고, 특히 KBS, 와 박문진 이사 후보가 83명이었는데, 83명에 대해서 불과 1시간 만에 심사를 마치고, 지들이 원하는 사람을 딱 찍어서 임명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는 민간 사기업도 이렇게 못해요. 안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누군가를 점 찍어놓고 한 거 아니야. 불공정 아니야, 불공정.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지원했던 조능희 등 박문진 이사 지원자 3명이 소송을 했어요. 이거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해달라고. 왜냐면 지금 MBC, KBS 이사 선임할 때 이거 너무 부당하잖아요. 면접도 안 하고 83명에 대해서 심사를 어떻게 1시간 만에 합니까? 한 명당 42초. 이게 가능해? 그래서 이거는 밀실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심사를 한 것이 명백하다 하면서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습니다. 전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 할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짓이에요. 아니, 야당도, 저 사람들 보수적이지만 야당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서 해도 돼요. 절차를 밟아갖고.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이진숙입니까? 이진숙은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거든요. 그런 인간을 불러가지고 임명한 다음에 이진숙이 이렇게 무리하게 탄핵을 무릅쓰고 하루 이틀 만에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 세워놓은 거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다 무산되는 거거든. 이게 얼마나 엉망이야.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 이 정부는. 병신들. 황당합니다. 그래서 이진숙이 지가 탄핵될 거를 알고 있었고, 탄핵되면은 몰라, 나는 그냥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짓을 했냐? 당당한 거죠. 오늘 과방위에서 뭐 있었습니까? 전체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 과방위에서 너 어떻게 박문진 이사들 그렇게 빨리
의결했냐 또 불러가지고 물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진숙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과방위원장.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 방통위원장 후보였지만 이제는 진짜로 과방위원장으로서 그 방통위원장으로서 이 현안 질문 받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무조건. 이 의무적으로. 근데 오늘 안 나왔죠. 근데 왜 안 나왔냐? 불출석 사유서를 썼잖아요. 아파서 안 나왔어. 병원에 입원했대요. 영등포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대. 허리가 아파갖고. 황당하지요. 아니 어제까지 하더라도 방송 보면은 윤석열 앞에서 막 좋아가지고 이거 임명장 받고 웃고 했던 인간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네? 그래서 어저께 최민희 위원장이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진짜 아픈 거 맞냐. 어저께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모습이 다 방송을 타는데 무슨 지금 아프다고 안 나오냐 했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거. 어저께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걸 국민의힘에서 막 옹호를 해주거든요. 옹호 해주는데 신성범 의원이 어떻게 옹호를 해주냐. 야 진짜 코미디예요. 난 정말 창피해. 이런 말 하고 싶어? 어저께 한민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다. 그런데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가 무엇이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영등포 병원이냐? 지가 집하고 자택, 그냥 과천에서 자택 가는 동네 대치동에 있는 병원도 있거든요. 근데 영등포에 있는 병원 갔는데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상급병원 진단서 없이 병원장이 오케이 하면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병원장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입원한 거 아니냐 막 물으니까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그 이진숙을 막 옹호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옹호해 주느냐. 이게 대박이었어요. 이진숙 위원장의 상태에 대한 판단은 위원장이나 야당 의원들이 내리는 게 아니라 의사가 내리는 거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저께 대통령실에서 멀쩡히 있었던 건 왜 그랬냐? 대통령 임명장 받을 때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아픔을 무릅쓰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씨발 무슨 코미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막 웃었죠. 너무 웃기잖아요. 이진숙 봤을 때 어디가 아파 보여? 어디가 아파 보여? 누가 봐도. 너무 멀쩡했는데 어저께는 멀쩡한 게 왜 멀쩡했냐면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픔을 견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최민희 위원장 옆에 김현 의원 막 웃고 난리 났어요 어저께. 야 진짜 아니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근데 이게 옹호가 돼? 기가 막히죠. 난 정말 기가 막힌 거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왔어요. 야당에서 이진숙을 탄핵했잖아요. 이번에 법안 발의해서 의결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혜선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브리핑을 했는데 브리핑을 굉장히 세게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만에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이러는 거냐. 하루 만에 법률 위반을 하면 얼마나 했겠냐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죠.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징하면 이진숙이가 되자마자 얼마나 사악하게 했으면 하루 만에 탄핵을 되겠냐. 이렇게 물어야지. 2인 체제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고 그 앞에 사람들 2인 체제로 하다가 탄핵 발의된 거였는데 이거를 똑같이 해버렸어. 그럼 그게 뭐 취임 하루건 이틀이건 뭔 상관이야. 바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취임되자마자 도둑질 하는 거나 취임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있다가 도둑질 하는 거나 뭐가 달라? 도둑질은 똑같아요. 그럼 처벌하는 거지. 2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다. 9일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발의하냐. 뭐 어때? 국회의 권한인데. 야
이런 얘기 하려면요 거꾸로 니네 얼굴 쳐다봐. 윤석열이 지금까지 국회 법안 발의된 거 거부권한 게 몇 번이야? 이 새끼들아. 나는 이것들은요 정말 후한무치한 새끼들인 게, 야당이 만약에 국회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은 너희 너무 권한을 남발한다, 너무 심하다 그러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국회 넘어오는 법안을 다 그냥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 권한이라고. 미친 새끼. 지 권한을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야당한테 국회의 권한을 자제해달라고 하던가. 이 병신들은 지들이 이렇게 모든 걸 다 국회 나한테 있는 법적 권한이라고 무한정으로 쓰면서 어떻게 야당한테는 야 너희들 권한이지만 쓰지 말아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통해? 아 열받아 진짜.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 여러분 방통위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말로 대변인 말처럼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주도하는 방통위거든요. 할 거 많아요 앞으로도. 할 게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진숙이가 사퇴를 안 하는 바람에 이제 멈춰버린 거거든요. 제가 민주당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이진숙 만약에 4개월, 5개월 후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인용이 되면 다행인데 기각이 된다. 그럼 돌아올 거 아닙니까? 돌아오면 어떡할 거냐? 또 탄핵해야죠. 이진숙 돌아와갖고 또 2인이서 또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차없이 탄핵을 또 시도해야 돼요. 또 시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윤석열하고 이진숙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윤석열하고 이진숙이가 윤석열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죠. 충성 다하고 있지. 그런데 지금 아마 윤석열은요 언론 장악을 위해서 아직도 방통위가 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멈춰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멈춰있지 않으려면은 이진숙이 빨리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 와갖고 또 하나 통과시키고 또 그만두고 또 하나 통과시키고 아마 그러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진숙은 내가 왜? 나는 최대한 이 방통위 자리 앉아 있어가지고 꿀 빨아 먹을 거야. 그러고 있거든. 탄핵당하면 어때? 어차피 월급은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이진숙과 윤석열 관계도 이렇게 탄핵을 계속 해가지고 직무정지 놔두면은 여러 가지 또 그 안에서 이런 내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간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이진숙은 정말 뻔뻔하고 정말 철면피,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거는 사실은 윤석열이 만든 거죠. 이렇게 윤석열이 지가. 오늘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이 이 관련해갖고 사설을 썼거든요. 한겨레 경향신문은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원래 한겨레 경향이 굉장히 그냥 아주 뭡니까 양다리 거쳐갖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단호하잖아요. 탄핵 잘했다. 이진숙 탄핵한 거 이거 잘한 거다.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안 할 수가 있냐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무자격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온전히 윤 대통령 책임이다. 뭐라고 하냐?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야당의 오물탄핵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야욕이 불러온 인사 참사임을 누가 모르겠는가? 횡령 범죄 수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무자격자를 방통위원장에 앉힌 것이 그 정점이다. 그 자리를 꿰찬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룸사롱 접대 의혹을 받은 구구 인사들을 보란듯이 공영방송 이사진에 앉혔다. 헌재 탄핵 외에 이런 광풍을 견제할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하면서 민주당이 탄핵안 통과시킨 거를 굉장히 잘했다고 말하고 있죠. 이 광풍 미친 거예요 지금. 경향신문 마찬가지죠. MBC 장학용 이진숙 탄핵소추 사필 규정이다. 위법 소지가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멈춰 세우고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거죠. 야당은 대통령 목 지명자로만 구성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 위원장은 개의치 않았다. MBC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노조 탄압, 극우적 인식 등으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 대통령 뜻에 따라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가 4번째지요.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권력의 소나기에 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기가 부른 자업자득이라는 거죠. 애시당초 방통위 중립을 거부한 이 위원장 탄핵은 사필 귀정이다.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훼손, 위협하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주 막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진숙 탄핵한 건 잘한 거고요. 오늘 보니까 야당들 다 같이 했는데 이준석 혼자 반대했더라고요. 뭐 그 새끼들이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국회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권한. 사실 그 전까지는 내가 열받는 게 뭐냐면요. 어저께 장르만 여의도라는 그 유튜브를 봤단 말이에요. JTBC 유튜버거든요. 거기 누가 나왔냐면 우상호가 나왔어. 우상호. 김성태하고. 근데 내가 보면서 정말 열받았더라고요. 난 우상호 이 새끼 내가 싫어하는데 이 새끼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국회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청래에 대해서 막 비아냥거리더라고.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같이 지금 이렇게 막 퇴장시키고 이런 적이 없었다. 처음 봤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죠. 지금 다 국회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 법대로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관행상 그냥 넘어갔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관행을 어기고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다 그냥 거부해버리고 네? 정말 말도 안 되게 관행이라는 거를 룰을 다 그냥 깨버리고 지들이 그냥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있으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거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고 그냥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하면 끝이지 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대한 악에 맞서가지고 야당이 이 의석을 가지고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보인 적 없는 행동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상호 이 새끼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둘이서 같이. 김성태하고 우상호 지들은 국회 있을 때 굉장히 잘한 것처럼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런 식으로. 나쁜 새끼들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요. 낯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런 게 없었거든. 법사위가 지금 청문회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탄핵 소추안 올라왔다고 탄핵 소추안 올라온 게 정당한지 청문회 같은 거 한 적 없거든요. 뭐 인사 추천한 다음에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법안 통과되는 게 올바른 건지 청문회 같은 거 한 적 없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저 거대한 악에 맞서가지고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 그러나 법에서는 허용한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건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 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끌려다녀? 그러면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들이 야당한테 의석수를 왜 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멍청하게 우상호 같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건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부와 여당의 이 폐악질을 막기 위해서 야당도 한 번도 지금까지 보인 적 없는 행동들을 보이면서 막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그래서 요번에 이진숙 탄핵은 잘했고요. 이거 계속 지속 반복해야 된다.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은요. 지금 보니까 탄핵, 청문회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그거를 잘 활용해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